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센터백이 부족했던 리버풀에게 새로운 수비수가 찾아왔습니다. 지오반니 레온이라는 파르마 칼초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 센터백이고요. 리버풀로의 히어위고가 떴습니다. 이적료는 3,500만 유로 규모, 세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리버풀이 레오니를 다른 팀에 팔 때 파르마가 일정 부분 가져가는 규정이죠. 그리고 3,500만 유로는 우리 돈으로 한 566억 정도 되고요. 레오니가 리버풀을 많이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 합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오니는 어떤 선수인지, 리버풀에서는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리버풀이 레오니를 영입한 이유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 레오니라는 선수를 잘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 선수의 시즌 경기를 통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온전한 평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느낌 정도를 가진 선수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시즌 중에 레오니가 계속해서 기용된다고 하면 그때그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거 느낀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레오니의 간단 프로필입니다. 나이 2006년생, 18살이고 이탈리아 국적의 키 195, 센터백 선수입니다. 풀백도 뚫려 있긴 한데 주 포지션은 센터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발잡이 선수고요. 키가 195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화면에서 보더라도 확실히 우뚝 솟아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진짜 키가 큰 선수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 경기에 나오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오니의 지난 시즌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23-24 시즌은 삼프도리아 세리에 B 소속 팀이죠. 거기서 12경기 9번의 선발 출전했고요. 766분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24-25 시즌에 파르마 칼초라는 팀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탈리아 1부 리그죠. 거기서 17경기 14번의 선발 1199분 정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레오니가 소화한 경기들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레오니가 경기 소화한 시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레오니가 시즌 초반에 조금 사용되다가 이제 중반에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2월부터 다시 좀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5월까지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그래도 세리에를 경험하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상 이력은 어떨까요? 사실 18살 06년생이라 그런지 아직까지 큰 부상은 없습니다. 24-25 시즌 외측 인대 부상이 한번 있었어요. 45일 결장이 끝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반복되는 부상이나 특별한 부상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부상이 거의 시즌 막판? 그 정도쯤에 당한 거라서 실질적으로 큰 영향까지는 없었고요. 그럼 리버풀은 이 레온이라는 선수를 왜 영입했을까요? 지금 현재 리버풀 스쿼드는 전문 센터백이 3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다이크, 코나테, 조고메즈죠. 그리고 여기에 비상 상황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엔도 센터백, 바이세티치 센터백, 그리고 날로라는 아카데미 레벨의 센터백, 요런 느낌까지 볼 수 있긴 하지만요. 이제 1군 자원은 저렇게 3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콴사도 최근에 여름 이적 시장에 판매를 했다 보니까 센터백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명으로 챔스를 치르는 팀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챔스까지 안정적으로 리버풀이 소화를 하려고 한다면 센터백 영입이 꼭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버풀이 게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히와 레오니 이렇게 2명을 동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1명 레오니를 거의 데려오게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게히는 바로 직전감으로 투입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오니는 지금 당장 리버풀 전력의 핵심으로 쓰인다, 이런 느낌으로는 안 느껴지고요. 약간 키워서 쓰는 그런 자원 느낌으로 봐야 되고 4옵션 내지는 5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게이를 영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죠. 어쨌든
리버풀이 일단 센터백의 단순한 숫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늘려야 하는 상황 중에서는 저는 나이 있고 경험 있는 서브보다는 이렇게 어린 선수를 먼저 사와서 키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나이가 있고 경력이 좀 있으면 어린 선수들보다는 주급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그 선수들도 자신의 전성기를 정하는 클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급적인 부분도 고려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린 선수들은 엄청나게 주급을 많이 주지 않아도 일단 데려와서 성장시키면서 주급을 올려줘도 늦지 않죠. 그리고 이제 리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레오니가 뭐 성장을 했을 때 다시 판다고 했을 때도 계약 기간 지나도 뭐 23, 24 뭐 요 정도 되니까 또 다시 팔기도 적절한 나이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한 4옵션 센터백 정도면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데려오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리버풀 보드진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레오니는 어떤 선수인지 제가 느낀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저는 레오니의 제공권은 장점이라고 봤습니다. 큰 키를 바탕으로 러닝 점프할 때 높이가 엄청 높더라고요. 상대를 밀어내는 힘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애초에 키도 2m에 육박하는 선수인데 달려오면서 점프하면 뭐 높이는 거의 한 3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시 헤더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 공격할 때 헤더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수비할 때 걷어내는 헤더를 되게 잘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지금같이 전방으로 전개하는 저런 공중볼 패스를 튀어나오면서 잘라주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박스 안 투입하는 크로스나 패스 같은 것들도 점프해서 잘라주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포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 조건을 공중볼에서는 잘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침착성 부분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 치고는 그래도 침착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오니가 박스 안과 박스 밖의 그런 수비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박스 안쪽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박스 안에서는 지금처럼 블락 수비를 많이 시도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적극적으로 뺏는다기보다는 뒷짐지고 각도를 좀 막아놓는 거죠. 그래서 큰 몸으로 기다리면서 슈팅 범위를 줄이는 그런 느낌으로 수비를 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으려고 달려가서 뒷짐질 때 그걸 또 이용하는 드리블러들한테는 조금 뚫리는 모습도 있었어서 뒷짐지면서 블락을 해야 될지 아니면 수비 범위를 넓히면서 따라가는 수비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성장이 필요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비 성공 후 볼 처리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태클을 해서 공을 뺏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그 공을 수비수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 역습이나 공격 전개의 퀄리티가 달라질 때가 정말 많거든요. 이제 태클하고 뺏어서 어떻게 우리 팀 볼 셔틀러한테 공을 연결하는지 그리고 공이 떼굴떼굴 굴러올 때 그걸 그냥 걷어낼 건지 아니면 바로 패스로 연결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 수비수의 퀄리티가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볼 사후 처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성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선수의 어떤 침착성, 이 심리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좀 캄하다고 할까요? 차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흥분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은 요 무대에서 오래 뛴 느낌,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몸싸움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레오니가 밀어내는 몸싸움은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뒷공간 쪽에 때려요. 그때 이제 내가 공격수랑 비슷한 속도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공격수가 공을 가져가기 전에 어깨로 한번 툭 밉니다. 그러면서 그 공격수가 휘청이게 만들어요. 그럼 그렇게 밸런스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레오니가 그 공을 걷어내거나 차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이 높게 날아올 때 한번 밸런스를 깨는 그런 동작을 되게 많이 취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등질 때 상대를 뒤쪽으로 밀어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등지고 공을 잡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발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상대 공격수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만드는, 좀 뒤쪽으로 가서 공을 돌려서 나오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제 제가 박스 안과 박스 밖 따로 설명드린다고 했죠. 근데 이제 박스 밖에서는 좀 튀어나가는 수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는 뒷짐지고 기다릴 때가 많고, 박스 밖에서는 이제 상대의 패스가 떼굴떼굴 굴러올 때 뒤에서 팍 하고 튀어나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성공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나가는 타이밍이 늦어서 오히려 기다리는 것보다 못한 장면도 종종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이 나가는 타이밍을 잘 컨트롤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밀어내면서 파울을 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튀어나갈 거면 그 성공률을 좀 높여줘야 된다. 그 성공률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느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공격수의 유형에 따라서 레오니의 퍼포먼스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오니가 아예 힘으로 하는 공격수들한테는 의외로 또 승률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막 몸으로 부딪히고 힘싸움하고 이런 공격수들한테는 레오니가 오히려 뭐 밸런스도 깨고 힘으로 밀어내면서 잘 버텨내고 승리를 하는 과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능구렁이 같은,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공격수들한테는 살짝 좀 애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레오니가 다가왔을 때는 패스하고 움직이고, 레오니가 붙었을 때는 레오니가 접근하기 전에 그냥 리턴 주고 딱 돌아버리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공격수들 중에 순간적인 민첩성이 엄청 빠른 공격수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레오니가 역동작 걸렸을 때 뚫리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서, 이 지능이 높은 공격수들을 어떻게 대처할 건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오니 전개가 침착한 전개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뭐 슈퍼 빌드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왼쪽에 자료는 레오니가 보여주는 패스 관련 수치들입니다. 사실 이제 동 포지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바가 오른쪽으로 차 있을수록 높은 순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오니의 패스 뭐 성공 횟수라든지 성공률, 패스 거리, 짧은 패스, 중단 패스 뭐 이런 것들은 냉정하게 아직은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성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사실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나이가 워낙 어리기 때문에 이거를 단점으로 확정짓는다는 느낌보다는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느낌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리버풀에 와서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이런 패스적인 부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기본적인 패스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패스로 차별점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까지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에서의 활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반다이크의 짝, 코나테의 짝으로 가끔씩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게히라는 선수가 영입되면은 레오니의 기회가 조금 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냉정하게 지금 당장 주전감으로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긴 해요. 만약에 리버풀 왔는데 프리미어리그가 너무 잘 맞고 감독이 레오니를 너무 잘 쓰고 이렇게 되면은 뭐 레오니가 폭발적으로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의 성공을 예측하는 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내용으로는 일단 냉정하게 반다이크, 코나테에 비해서는 실력 차이가 너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전감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폴리전, 인테르전, 로마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나름 또 이탈리아에서 명문 팀들이잖아요. 근데 나폴리전에선 루카쿠 상대로 잘했습니다. 근데 인테르전에서는 템포를 좀 못 따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튀어나가는 타이밍이라든지 이제 따라가서 수비할 때도 자기가 갔으면 이제 패스가 못 나오게 막아야 되는데 거기서 패스가 나오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로마전은 위치 잘못 잡아서 결국 퇴장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튀어나가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이제 나가기엔 좀 애매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오히려 기다렸으면 위기는 당했겠지만 퇴장까지는 안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레오니가 한번 도전을 한 거죠. 근데 튀어나가다가 공격수한테 아주 치명적인 기회를 허용해버립니다. 그래서 뒤에서 잡아가지고 퇴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성장이 필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야 할 자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레온이 완성된 상태로 리버풀에 온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경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유럽 빅리그에서 소화했던 시간이 한 1200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 자체가 엄청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데려온 자원이다. 미래를 보고 데려온 자원이다. 이렇게 느껴야 할 것 같고요. 뭐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이런 건 침착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아르네 슬롯이나 뭐 반다이크의 튜터링을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리버풀이 센터백 하나를 데려온 건 너무 좋지만 결국 리버풀의 시즌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건 마크 게히의 영입입니다. 그래서 게히의 영입이 또 어떻게 성공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레오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